결혼식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시고 있는 분들도 이것도 예의였나 싶으신 것들도 있을 거고, 모르셨던 분은 배워가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청첩장이라고 하죠. 친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직접 만나서 청첩장을 주면서 밥을 사 먹이면서 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모, 이모 모두 동일하고요. 내가 불러냈으니까 내가 내야 됩니다. 카톡으로 그냥 싸가지 없이 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안 가고 돈만 보내거나 카톡으로 축하의 소리만 들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친한 사이라는 가정입니다. 친한 사이. 뭐 이제 뭐 회사에서 적당히 친한 사이거나 뭐 어중간한 사이면은 뭐 그냥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데, 정석은 원래 만나서 종이 청첩장을 줘야 돼요. 이게 예의예요. 내 결혼식에 왔던 친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가야 되고요. 정장은 복장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장을 입으시면 됩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정장 하나 입으면 끝나는 거고요. 정장이 만약에 없다 싶으시면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의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신부랑 신랑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고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빨강, 파랑, 핑크, 흰색, 뭐 무지개색으로 각양각색으로 입지 말라는 겁니다. 채도는 최대한 어둡고 명도도 최대한 어둡게 해서 무채색에 가까운 색으로 입어야 돼요. 진짜 못 배웠다는 소리 좀 듣지 않게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날도 점점 더워졌죠. 여름이에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덥다고 뭐 핫팬츠 같은 그런 짧은 바지라든가 크롭티, 배꼽티라고 하죠.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녀조차도 돈을 받아야 옷을 벗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 그렇게 헐벗고 오는 거는 창녀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 핑크색 원피스 입고 오지 마세요. 정말 그건 생각이 없고 못 배운 거예요. 남성분들은 반팔, 반바지 입으시면 안 됩니다. 반팔에 정장을 위에 입으셔야 돼요. 더운 거 알아요. 더운 거 아는데 얇은 여름용 정장 그냥 위에 걸쳐 주세요. 그리고 더워도 어차피 에어컨 틀면 덥지도 않아요. 그 밖에서 오는 길이 더울 뿐이지 결혼식장은 사실 추울 정도로 에어컨 빵빵 하잖아요. 흰 티에 청바지도 입지 마세요. 그것도 결혼식장에서는 튑니다. 정말 많이 튀어요. 그 정도. 청바지도 이제 또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지만, 어두운 색의 흰 티면은 또 흰 티가 튀고 밝은 바지에 밝은 티? 그러면은 뭐 둘 다 티죠. 그래서 흰 티랑 청바지도 사실 결혼식엔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결혼식 사진 보면 래퍼나 유튜버 VJ들 결혼식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결혼식장에 오는 하객들 패션으로. 격식 하나도 못 차리니까 돌대가리 소리 듣고 욕을 먹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소리가 왜 나오냐면 격식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뭘 래퍼가 고졸이면 어떻고 VJ가 고졸 중졸이면 어때요. 근데 그 격식 하나 못 차리는 거에서 돌대가리 티를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뭐 미국은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뭐 자유롭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자유로우면서도 되게 보수적인 나라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국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게이 같다고. 후드티만 그냥 쓰고 다니고 비가 많이 와도. 그리고 마초적인 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도 발달을 하고 그 계속 그런 이제 PC 문화가 계속 성행을 하는 게, 미국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래퍼들 결혼식 보시면 하객들 완전히 그냥 검은색 정장이 끝이에요. 그냥
뭐 절대 그 뭐 금반지 뭐 은반지 별 그런 뭐 래퍼 모자 뒤집어 쓰고 이딴 짓 절대 안 합니다. 미국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래퍼의 원산지인 나라조차도 절대 그런 식으로 결혼식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래퍼들이 모자 뭐 거꾸로 쓰고 앞으로 쓰고 금목걸이 선글라스 막 반팔 막 그러니까 병신 같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뭐 장례식에도 금목걸이 차고 올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래퍼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좀 전에도 제가 래퍼들이 병신인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배운 래퍼는 안 그래요. 이제 래퍼들도 좀 똘똘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절대 이렇게 안 입는데 꼭 멍청한 애들이 멍청한 티를 내요. 어떻게든 막 내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남의 결혼식에 와가지고 나 래퍼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래퍼 누구 왔다고 막 이래줄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공연해줄 거 아니면 그렇게 병신같이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밥만 처먹고 갈 건데 왜 금목걸이를 차고 별 지랄을 다 해요. 그것도 문신도 다 까고 문신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나가는 연예인 결혼식 하객 사진들 보면요, 래퍼 VJ들만큼 그렇게 튀게 입는 사람들 없어요. 오히려 그런 연예인들조차도 격식 다 차려서 입어요. 왜냐면 못 배웠다는 티 안 내려고. 신랑 신부보다 튀게 입는 거면 무조건 민폐예요. 결혼식에서는. 이제 돈은 얼마를 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최소 5만원 그냥 고정하세요. 5만원이에요. 무조건 5만원. 결혼식은 홀수 단위로 이제 결혼식비를 내요. 근데 안 친하니까 3만원 내면 된다. 근데 3만원 낼 거면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식사하지 마세요. 5만원 받아도 밥 먹고 가면 신랑 신부 거의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비, 뷔페, 대관비, 뭐 신혼여행, 뭐 그 전에도 이제 알아보고 뭐 드레스 입어보고 이런 비용도 있겠죠. 정말 돈 많이 들어요. 정말 돈 많이 들고 제가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제주도만 가더라도 2박 3일을 간다고 칠게요. 그럼 비행기 값도 안 넣었어요. 그냥 하루 3끼 인당 10,000원씩만 잡아도 8끼죠. 그리고 숙소비 1일에 10만원 정도 잡을게요. 신혼여행인데 하루에 10만원 비싼 거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면 36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7명이 돈을 5만원씩 내줘야 신혼여행을 가요. 7명이 5만원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도 적자라는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5만원은 무조건 내줘야 돼요. 물가가 너무 올랐고,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친하면 5만원만 내시면 되고요. 친하면 10만원 내시면 되고, 뭐 그 이상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생각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돈 봉투에 이름 꼭 써서 내세요. 그리고 방명록에 이름도 적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신랑 신부가 이제 받은 돈 체크할 때 이제 그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사진 꼭 찍으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내가 너 결혼식에 왔다 갔다 이거 한번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려고 사실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내가 네 축하하러 갔었다. 이거 기록을 남겨야죠. 그래야 나중에도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결혼식이 1시간, 2시간 이랬지만 요즘은 너무 간소화가 돼가지고 30분이면 사실 다 끝나요. 그 정도는 좀 같이 끝까지 있어 주세요. 이 정도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인데. 결혼식은 몇 시에 도착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정시에 도착해도 되는데 신랑 친구면 한 15분 정도 미리 도착하시는 게 좋고요. 신부 친구는 30분 정도 미리 오시면 됩니다. 왜 시간이 다르냐? 보통 신랑은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 신부는 밖에서 인사를 안 해요. 신부는 이제 드레스를 입고 이제 인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신부 대기실 안에서 드레스를 입고 앉아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일찍 가도 신랑 쪽 친구들은 어차피 신랑이랑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잠깐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신랑은 계속 새로운 사람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어차피 길게 할 수 없어서 엄청 일찍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15분인 이유는 이제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15분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신부는 이제 신부와 친하지 않은 이상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잖아요. 신랑 친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올 필요가 없고요. 이제 신부 친구들의 경우에는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얘기를 나눠줘야 긴장도 풀어주고 이러니까요. 30분 정도 일찍 가서 이제 신부랑 같이 대화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좀 민망하고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박수호응 같은 거 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랑 신부가 긴장도 덜하고 기분 좋게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사진 찍거나 식사할 때 빈자리가 있으면 잘 채워주세요. 신랑 쪽 친구가 없으면 신부 쪽 친구로 왔어도 신랑 쪽 친구에서 이제 사진도 찍어주시고, 반대로 이제 신부 친구로 왔어도 신랑 쪽 친구가 적으면 그쪽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식사도 이제 빈자리 같은데 채워주시고, 그래야 결혼식이 풍족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모르는 자기 친구랑 이제 결혼식을 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친구도 5만 원은 내야 됩니다. 근데 가도 됩니다. 하객 알바도 이제 쓰는 시대인데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조금이라도 결혼식이 더 풍족해져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 민망하면 친구랑 같이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결혼식을 나중에 하게 됐을 때 사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올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안 올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인데, 그래도 하객 알바는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돈이면 뭐 여행에 가서 더 쓰거나 뭐 다른 쪽으로 더 쓰는 게 낫지, 하객 알바 쓰고 싶지 않고요. 그냥 친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데리고 가셔도 되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시면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주제를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